아는 과학쌤. 반갑습니다. 아는 과학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광합성 정말 중요한, 식물에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작용이죠. 이 광합성에서 우리는 뭘 만들어냈습니까? 맞아요. 양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만들어진 양분을 오늘 바로 배우는 호흡을 통해서 이 약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호흡은 바로 뭘 재료로 하느냐 하면은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양분을 O2, 산소를 이용해서 결국은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호흡이라고 얘기하면 숨을 쉬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여기 O2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호흡은 숨을 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양분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 산소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만든다는 이 자체가 호흡의 가장 큰 의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호흡의 식은 여러분들이 광합성 때 이미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양분과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죠? 맞아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였고요. 여기에 CO2,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용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호흡은 숨 쉰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식물들은 그러면 낮에 이렇게 햇볕이 있는 낮에는 광합성을 할까요? 호흡을 할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을 때 이 햇볕이 있고 이 나무는 지금 뭘 할까요? 그렇죠. 낮이니까 바로 광합성을 할 거고요. 호흡은 하나요? 여기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던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숨을 참으라는 걸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당연히 낮에도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숨을 쉬니까 또 광합성을 하니까 어떤 기체가 드나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합성 할 때는 어떤 기체가 필요했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요. 뭐가 나왔습니까? 산소가 나왔습니다. 호흡할 때는요? 호흡할 때는 반대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왔죠.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한낮에는 누구를 많이 할까요? 이 광합성과 이 호흡, 누구를 많이 할까요? 맞아요. 이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고 산소가 많이 나오고 산소는 조금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조금 나와요. 양의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식물들은 낮에 뭐만 한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광합성만을 한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양이 워낙 적으니까. 하지만 두 개 다 모두 다 합니다. 그리고 광합성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밤으로 한번 가볼까요? 밤에는 이 식물이 뭘 많이 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밤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고 이렇게 별이 떠 있겠죠? 이렇게 별이 떠 있어요. 별이 떠 있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적어요. 이런 빛, 선생님 별빛으로는 광합성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광합성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자, 이럴 때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오직 뭐만 하겠다? 맞아요. 이 식물은 밤에는 호흡만 하게 됩니다. 뭐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호흡만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빛이 있는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을 모두 다 하고요. 그때 광합성 양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밤이 되면 이 식물들은 빛이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많이 한다? 호흡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호흡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호흡을 정리하고요. 지금부터는 광합성에서 만든 양분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디로 이동시키고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광합성에서는 결국은 햇볕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양분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바로 광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요? 첫 번째로 만드는 양분 뭐 있었어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는 어떤 양분으로 저장을 했죠? 맞아요. 녹말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 광합성 실험에서 녹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용액을 사용했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사용했습니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원래 갈색이에요. 갈색. 우리 흔히 집에서 얘기할 때 요드라고 부르는 약이 좀 빨간 약. 그 요드를 요즘은 아이오딘이라고 부르니까 같은 거예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만약에 녹말이 있다면 색깔 잘 기억해야 되죠? 청남색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었고요. 그 녹말을 확인하는 것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녹말은 저장하기에는 아주 좋은데 체관을 통해서 이동할 때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저 녹말을 설탕이라는 양분으로 또 바꿔줍니다. 자, 설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설탕이에요. 자, 이 설탕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방금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설탕이 이동하는 식물체 속의 관을 뭐라 그랬죠? 맞아요. 체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체관은 잎에서 만든 양분을 잎만 양분을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줄기에도 주고 뿌리에도 주고 열매에도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바로 체관입니다. 추가로 공부를 좀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맞아요. 물관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식물체에는 관이 두 개예요. 하나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식물의 전체로 이어줄 수 있는 관, 물관이 있고요. 잎에서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양분을 전해줄 수 있는 관, 체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관과 체관을 좀 잘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 설탕은 체관을 타고 온 몸으로, 온 식물체로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갑니다. 이동을 해 나가는 곳은 당연히 잎에서 줄기로, 잎에서 뿌리로, 잎에서 열매, 씨앗 등으로 이렇게 전해주겠죠. 이때 또 재미나는 사실은 이 설탕이 그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는 녹말로 저장이 됩니다. 감자나 고구마가 그것들을 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물에서는 설탕으로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사탕수수, 사탕무 이런 것들로 설탕을 만들거든요. 설탕이 그대로 설탕으로 저장되기도 하고요. 다음은 포도당. 포도당은 과일에 많이 들어있죠.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포도당으로 설탕이 저장되기도 하고요. 단백질, 어떤 식물들이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맞아요. 콩이에요. 콩. 콩 같은 식물들은 설탕을 단백질로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으로 저장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깨 종류들. 들깨, 참깨.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도 있죠. 해바라기 씨도 있고 까놀라유라고 유채의 씨앗도 지방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영양분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게 되는데 이 쌓인 걸 사람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양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양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겠나요? 자, 이렇게 이제 광합성과 호흡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오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표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양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광합성은 어떻게 되죠? 맞아요. 광합성에서는 양분을 생성하고요. 호흡에서는 어떻게 하죠? 분해를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는 광합성에서는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되죠. 저장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호흡에서는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광합성에서 에너지를 햇볕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양분이라는 걸로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걸 분해해서 호흡에서는 에너지를 밖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밖으로 방출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기, 일어시기입니다. 광합성 언제 일어나요? 맞아요. 낮에 일어나겠죠. 이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흡은 언제 일어납니까? 항상 일어나죠. 낮과 밤 모두 일어나요. 그 다음 사용되는 기체. 사용 기체는 광합성에서는 어떤 기체를 사용하죠? 맞아요. CO2를 사용하고 호흡에서는 어떤 기체를 사용하죠? O2를 사용합니다. O2는 산소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기체. 발생 기체로는 정반대가 되겠죠. 광합성에서 산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지고 호흡에서는 CO2라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시험을 내든지 간에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아는 과학쌤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는 과학쌤